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자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2회제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유전자는 그랬습니다. 두 유전자가 공존할 때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현을 덮어버리고 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버리고 자신만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예, 덮어 씌워버린다. 그런 뜻 찾아보면 나오죠. 네, 피복 유전자라고 합니다. 다른 유전자를 덮어버리고 자신의 형질만을, 즉 우성 형질인 자신의 형질만을 나타내는 것을 피복 유전자라고 합니다. 피복 유전자는 두 쌍의 비대립 유전자 간에 한 우성 유전자가 다른 우성 유전자의 발현을 덮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만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말한다. 동의 유전자는요, 하나의 형질 발현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중복해서 거기에 동의하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질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조건 유전자는요, 하나의 유전자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다른 유전자가 있을 것을 필연적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두 종의 우성 유전자가 한쪽의 형질을 표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의 유전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쪽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건 없어요. 함께 나타낸다 그러면 동위 유전자가 되겠죠. 다른 쪽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조건으로 나타내는데 그때는 자신의 형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필요한다는 의미에서 조건 유전자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서로 같은 개체 생기면 자웅동주, 서로 다른 데서 생기면요, 그렇죠, 자웅이주죠.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것. 암컷 자자이라 수컷 웅자이죠. 다를 이자 나무 주자 해가지고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개체에 있는 것. 시금치, 삼, 아스파라거스, 소철, 주목, 은행나무.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 서로 마주봐야 열매를 연다고 그러죠. 다음 중 대립 유전자가 다섯 쌍일 경우에 배우자형의 종류는, 자, 그 유전자에 따른 배우자형이 어떻게 개체수를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2분의 n승입니다. 그래서 다섯 쌍의 유전자가 있다면 그 나타나는 형질의 수는요. 그렇죠. 2분의 5승이죠. 2분의 5승이면 얼마입니까? 32가 되나요? 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섯 개를. 그렇죠? 예. 그러면 4, 8, 2의 3승은 8이죠. 2의 4승은요. 16이고요. 그렇죠. 2의 5승은 16에 2를 곱하기 32. 그래서 32가 되겠습니다. 다, 예. 그래서 대립 유전자. 대립 형질을 지배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가리키는데 염색체상에 같은 유전자에 위치하고 서로 우성과 열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n쌍의 대립 유전자는 2분의 n승만큼의 표현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의 5승, 그래서 32가지의 표현형을 갖게 되겠습니다. 계통육종법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력 검정 예비시험에 들어가는 세대는, 자, 잡종과 잡종을 해가지고 F1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F1부터 쭉쭉 나가는데 예비 검정 시험, 다음에 이제 본검정이 나오겠죠. 본시험이. 예비 검정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으면 F5세대입니다. F5세대를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예비 시험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해서 본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F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분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화분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여 수정 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엇이라는가? 지금 화분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화분이 제대로 발육되지 아니하여, 이건 지금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수컷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웅이면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웅에게 문제가 있어요. 웅에게. 그래서 이것을 웅성 불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정자 전염병 기원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정자 전염병 병균을 확인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한천 베이지에다가 검정하는 것입니다. 한천은 뭐죠? 그렇죠. 우뭇가설에서 축출한 것이죠. 그것을 베이지로 한 거기에 넣고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양법에서 한천 베이지 검정은 정자 전염성 병균 확인에 이용되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으로 검정하려는 정자의 표면을 소독한 다음에 정자 내부의 병용균을 배양해서 어디에다 배양하죠? 한천 베이지에다 배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자의 형성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흡수지 여과지법이라는 거, 정자를 축축한 흡수지나 여과지에 놓고서 분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조건에 의해서 배양하는 방법. 이게 흡수지법 또는 여과지법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배양을 안 하고 무배양 검정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형 검정, 그 다음에 혈청학적 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한천 베이지 검정법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연교잡에 의한 품종의 퇴화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연교잡입니다. 예, 자연적으로 이것저것들이 섞여가지고 품종의 퇴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교잡에 의한 품종의 퇴화, 유전적인 퇴화입니다. 유전적인 퇴화라는 것은 세대가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히 이형 유전자형이 분리되고 자연교잡이 일어나고 돌연변이, 이형종자의 기계적인 혼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자가 그렇죠. 인공적으로 모혼을 안 했어요. 그래도 세대가 경과하면서 이러한 유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해서 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 퇴화도 있고요. 병리적 퇴화도 있습니다. 생리적 퇴화에서는 생산재 환경이나 재배 조건이 나쁘면은 생리적 조건이 불량해져서 생리적으로 퇴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감자는 평지에서 채종하면 고랭지에서 채종하는 것보다 퇴화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이 감자 용자를 쓰는 것은 고랭지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평지에서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퇴화한다. 그다음에 병리적 퇴화는요. 그렇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병리적으로 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자웅양성기관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완전하나. 자, 암꽃, 수꽃이 다 완전합니다. 근데 예? 어떤 교부에서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웅동체라고 하는데도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암술과 수술이 다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특정한 조합에서는 수분이 되면서도 수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정자가 형성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웅선 불임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수술 암술에도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실을 못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둘이 화합을 못 한 거예요. 불화하는 거죠. 불화합성입니다. 그래서 자웅양성기관이 형태적으로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즉 암컷과 수컷이 그 자체로 쓰는 문제가 없는데 둘이 화합이 안 돼서 불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합성이 되겠습니다. 암수 생식기관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모두 완전하지만 둘이 합하면 결실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불화합성이라고 한다. 한 개의 세포가 100개 이상의 세포로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가? 아까 형질 표현에서 한 거 봤었죠. 그것은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n승으로 개체수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100개 이상의 형질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100개 이상이거나 또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n이 몇 개라야 되느냐, n은 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2분의 n승이 100개 이상이 되려면 몇 회를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 n승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굳이 뭐 로그 함수를 하나 하더라도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냥 단순 함수를 한번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2의 3승은 8이고요. 예,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32였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2의 6승이죠. 2의 6승으로 가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64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안 되죠. 근데 여기에 2의 7승이죠. 2의 7승을 가면요. 그렇죠? 128이 되나요? 여기서 조건이 충족되네요. 2의 7승에서. 그러니까 7회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다음 중 잡종강세 현상을 이용한 육종법이 제일 먼저 도입된 작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예, 잡종강수를 이용한 F1 예, 이걸 이용한 최초의 식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옥수수라고 그랬죠. 예, 잡종강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량 품종이 되려면요. 예, 그렇죠. 첫째는 우수해야 돼요. 근데 우수성이 그 자손으로 가면서 영속돼 줘야 돼요. 1, 2대, 3, 4대 가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우수한 것이 균일해야 돼요. 어떤 것은 우수한데 어떤 것은 아주 저열하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균일성, 영속성, 그 다음에 우수성, 예, 이 셋이 맞아주는 이 공통 부분, 예, 균일성, 영속성, 우수성을 겸비한 것, 이것이 우량품종이 되겠습니다. 저만성은요, 예, 이르게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비 조건이 아니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 단어의 의미로 봐도 나오죠. 그렇죠. 다면적 발현이죠. 여러 개의 그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한 개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 다면적 발현입니다. 신품종의 검정 형질 중에서 저항성 형질이 아닌 것. 저항성. 뭐 그냥 보셔도 단어의 뜻으로도 아시겠죠? 병의 저항성, 충의 저항성, 약재 저항성. 어떻습니까? 요거는 저항성 맞죠? 신품종의 검정 형질에서 이런 저항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병에 강하고 충, 예, 벌레에 강하고 그렇죠. 좀 약을 쳐도 나무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약재의 저항이 강하고. 근데 형, 표면 발화성은 뭐예요? 예, 이건 생리적 어떤 그 성질이에요. 생리적 성질. 그렇죠? 이 발화성에 저항한다 그러면 발화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생리성으로서지 저항성적 형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휴면 발화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 휴면 발화성은 생리적 형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품종을 검증 형질할 때 저항성 형질도 보고 생리적 형질도 보는 것인데 생리적 형질은 나타날수록 좋겠죠. 저항성은 이런 것에 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교배했을 때 잡종 강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시겠죠? 예, 당교 잡종입니다. 암컷계 하나, 수컷계 하나. 여기에서 F1. 이것이 잡종 강세고 이후에 이제 뭐 아까 우리가 봤죠? 예비 검정, 검정. 근데 어떻든 이렇게 당교 잡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비료의 3요소가 아닌 것. 예, 질소, 인산, 칼륨이 비료의 3요소입니다. 거기에 칼슘을 더하면 비료의 4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칼슘이고요. 질소, 인, 칼리, 질소, 인산, 칼륨 또는 칼리, 또 질소, 인, 칼리, 질소, 인, 칼륨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칼슘을 더하면 비료의 4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 수박의 인공교배에 가장 적당한 시간. 인공교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예, 오전 8시가 되겠죠. 품종 교체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품종을 교체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품종을 교체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그것이 쌀이 됐든 뭐하든 어떤 그 소비자의 입맛이 변했다, 즉 기호가 변했다든가요, 또는 재배 방식의 변화,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다면 병충해에 이길 수 있는 어떤 품종을 만들고요. 어떤 간척지가 개발을 통해 염분에 강한 어떤 그렇죠.
품종을 교체한다든가. 그렇지만 농업 인구가 정체됐다고 그래가지고 품종 교체가 나온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농업 인구의 정체는 아니고요. 오히려 수요자의 입맛이 변했다, 기호가 변했다, 이런 것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 지방에서 예로부터 재배해온 품종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도태가 가해져서 형성된 것은, 자, 오랫동안 크게 계속 재배해온 거예요.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도태를 거쳐가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재래종이라고 그러죠. 정자의 수명을 가장 길게 하는 저장 조건은 고온다습, 고온건조, 저온 다습 빠졌네요. 저온건조. 정답은요. 그렇죠. 저온건조에 저장해서 해야 수명이 가장 길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고온이나 다습이나 미성숙 수화하겠다 또는 미생물에 감염됐다 이런 경우에는 정자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죠. 정자의 수명을 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온도에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